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당신이 알고 있는 삼각수렴, 쌍바닥 패턴, 컵앤핸들 패턴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들에 대해서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삼각수렴은 발생하면 이전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쌍바닥 패턴과 컵앤핸들 패턴은 돌파하면 그 크기만큼 올라간다. 여러분,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을 아직도 믿으시나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한 달에 7천억 원 이상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엔 12억 원을 벌었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근본 없는 차트 교육 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에 대입하면서 잘 맞았던 부분만 추출해내면서 시청자를 기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트레이딩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 모든 패턴을 실제 거래에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대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쉽알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과 같이 제가 24시간 동안 매매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 옆에서 트레이딩을 배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단순히 매매 과정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트레이딩 세팅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측은 트레이딩 뷰입니다. 저는 모든 차트를 트레이딩 뷰로 분석하고 세팅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우측 하단은 제 매매를 기록할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이나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를 중점으로 매매할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강세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차트 분석은 대중들의 심리가 겹칠수록 잘 적중하는데 이 세 종목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단타를 칠 때 그날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서 거래를 해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꼭 인지하고 가세요. 지금부터 오늘 제 거래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차트 패턴을 활용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패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기술적 분석을 첨가해서 매매할 거예요. 내가 오늘 뭘 사용해서 매매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께 당장은 말씀은 못 드려요. 모든 건 차트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트레이딩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매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상방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리테스트인데 좌측에 보면 상승형 오더블럭이 위치해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과 상승 오더블럭이 겹치는 이런 구간은 반등하기에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이 구간으로 가져갈 건데, 왜냐하면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좌측 유동성 자리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의 리테스트를 실패했다는 뜻이 되므로 실망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면 이런 구간은 스탑로스로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세팅 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추매를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추매 완료됐고 스탑은 그대로 둔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니까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곧 있으면 반등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켜보시죠.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반등하기 위해선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세 중에 나오는 삼각수렴은 하락을 위한 삼각수렴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이거는 정말 큰 오류입니다. 차트의 바닥쯤에서 삼각수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요즘에는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삼각수렴은 분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삼각수렴이 개미를 꼬시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수렴이 어디로 분출하는지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도 반등할 자리에서 잘 반등해주고 있고 솔라나도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아서 그냥 이대로 쭉 지켜봐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러면 이대로 세팅해두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밥 먹고 오니까 가까스로 스탑을 깨지 않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절반 익절을 할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오후 9시 반에 CPI가 있습니다. CPI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표예요. 그래서 위아래 변동폭이 심하면 이런 스탑로스도 금방 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무빙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전량 익절 치고 지표 발표 후 제가 아는 무빙이 있으면 그때 매매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익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다 익절 나갔고 지금부터는 CPA 무빙을 좀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매매를 안 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약간의 컵앤들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넥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역추세를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게 더 많아 보이거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선 과감히 롱 포지션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돌파 매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자리는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롱 포지션 들어가줬고 돌파 매매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막 1대1 구간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평단이 좋지 않으니까 절반만 먹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탑은 올라왔던 파동 그리고 소파동 중에서 가장 최근의 저점에다가 해두는 게 정배예요. 왜냐하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오더블럭을 착실하게 쌓아줬어요. 그리고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최근의 저점에다가 해두는 게 맞습니다. 일단 목표값을 여기로 잡았지만 올라오는 캔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거래량 켜두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익절하면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에선 추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근데 말하는 사이에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추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딱 이 자리에서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재 물량 그대로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지켜볼게요. 자, 이더리움 반등하고 있는데 거래량 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과감히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익절하겠습니다. 저는 전량 다 익절했고 매매 일지를 적어 볼게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방금 거래한 건 이더리움,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었죠. 그리고 익절했고 수익금은 684.38달러. 그래서 어제와 오늘 총 수익금은 1154.38달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은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 볼게요. 자, 이제 리플 차트를 보니까 5분봉 고점 기준에서 이중 장악형 오더블럭이 발생했어요. 이 구간은 저항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매도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리플은 숏을 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종 손절은 이 오더블럭이 발생했던 구간의 최고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천천히 매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만족할 만한 물량 다 담았으니까 여기다 손절 걸어두고 천천히 지켜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익절은 하단에 오더블럭 구간이 꽤나 겹쳐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살짝 갱신해버리면 전 여기서 절반 익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쭉 들고 가 볼게요. 자,
자, 익절되고 있습니다. 저는 절반 익절 완료했어요. 그래서 현재 400불 수익인데 나머지는 이제 본절 스탑 걸어두고 추세를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표했던 수익이 1500불에서 2000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본절 스탑 나가면 수수료 제외하고 거의 완족된 상황입니다. 대충 1500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절 스탑 걸어두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쭉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절 스탑 걸어두고 쭉 지켜볼게요. 나머지 물량은 본절로스에 체결됐고 세 번째 매매는 8월 13일 수요일, 종목은 리플, 포지션은 숏, 이것도 익절했고 최종 수익 금액은 308달러. 트레이딩 뷰에서 링크 카피한 다음에 매매 복귀에다가 넣어두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최종 수익 금액은 1462.42달러. 하나로 약 197만 4천원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값을 전부 다 채웠기 때문에 매매는 여기서 잠깐 쉴 겁니다. 저는 지난 24시간 동안 3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는 솔라나였고 이 차트는 5분봉인데 더 크게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 녹색 구간은 상승 장악형 오더블럭이었고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 라인과도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15분봉상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고 이 손절 라인 근처였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반등하기 직전의 차트였고 이 솔라나 이전의 차트를 살펴보면 하락 추세 중에 나오고 있는 삼각 수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 그리고 삼각 수렴 그리고 하락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최근에는 삼각 수렴으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학습을 하면서 똑똑해지면 차트도 그에 따라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차트가 변형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방금 그 근거들로 인해서 추매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매를 했습니다. 결국 반등 후 한 파동도 빠지긴 했지만 스탑을 따지 않고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평단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했는데 이때 당시에가 CPI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동성이 큰 지표 발표 전에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절반만 원래 익절하려고 했지만 그냥 전부 다 익절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총 470달러 즉 64만원의 수익을 보고 포지션을 전량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 이더리움으로 했어요.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이전의 차트를 보면 쌍바닥과 커벤앤들 패턴이었어요. 딱 이 구간이 넥라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길래 따라서 돌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재빠르게 다 팔았습니다. 원래 패턴 매매라면 더 위쪽에서 팔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패턴으로 접근해서 진입을 했지만 결국엔 거래량을 보면서 익절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패턴 매매로 읽는 이유예요. 눈 가리고 귀 가리면서 패턴만 주구장창 외우고 정해진 익절값, 손절값만 고집하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도 손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당시에 물론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보면서 했지만 이것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에서 익절을 해야 하는 근거가 나오면 그때 익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거래로 684.38달러 즉 하나로 92만원을 익절하고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리플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봉에서 살펴보면 이 붉은색 구간은 5분봉상 하락 장악형 오더블럭이 발생해서 저항으로 작용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는 과정 중에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닿아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익절은 이 저점을 살짝 갱신하는 이쯤에서 했는데 2분의 1만 익절했습니다. 이 저점 또한 조그만 유동성이 발생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2분의 1 익절하고 나머지는 평단에 스탑로스 걸면서 리스크 없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하락하지 못하고 반등해주면서 평단을 위로 뚫어주면서 본절로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포지션을 308달러 하나로 42만원을 익절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1462달러를 달성하면서 매매를 종료했는데 원래 목표했던 값이 1500달러였어요. 즉 약 하나로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로는 매매를 잠깐 쉬면서 휴식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만 알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제가 매매에서 사용한 기술적 분석은 추세선, 오더블럭, 거래량, 차트 패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초보자가 실수하는 건 대부분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삼각수렴은 항상 추세로만 가지 않고
하고 역추세로도 갈 수 있다는 점, 쌍바닥과 커맨핸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익절손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가능한 댓글 몇 가지만 골라서 직접 답변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매매일지는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나요? 트레이딩뷰랑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알려주세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션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따로 트레이딩뷰랑 연동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도 직접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끝나고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감인가요?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코인을 하기에 무리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차트 분석을 애초에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 이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 정해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100% 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분석을 섞어가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술적 분석도 숙련돼서 쓸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몇 분봉으로 거래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5분봉입니다. 상승장 말고 시즌 종료 후에도 횡보하는 장에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모두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매매합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적중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무조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